만약 당신의 지갑에 단돈 6만 원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밥값일까요? 교통비일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노인을 위해 모두 써버리시겠습니까? 제가 결제할게요. 고맙구나. 이 짧은 만남이 한 대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낡은 고시원 앞에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죠. 과연 그 차는 왜 그를 찾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정은호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다. 몸이 기계처럼 반응하는 것 같았다. 벌써 8개월째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고시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은호는 어젯밤 늦게까지 했던 과제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디자인과 4학년, 졸업 작품 제출까지 이제 3달 남았다. 하지만 오늘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본인 학비를 감당하려면 하루도 빠질 수 없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2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진해져 있었고 한 달 전부터는 머리카락까지 빠지기 시작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혼자 중얼거리며 운동화 끈을 묶었다. 낡은 운동화는 바닥이 닳아서 비가 오면 발이 젖었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다. 고시원을 나와 택배센터까지 가는 길에는 작은 근린공원이 있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벤치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벤치에 반쯤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호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변을 둘러봤다. 새벽 산책을 나온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다.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은호는 망설였다. 지금 택배센터에 늦으면 일당에서 돈이 깎인다. 하루 8만 원의 일당 중에서도 지각비로 1만 원이 빠지면 정말 아까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였다. 할머니,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다. 너도 일이 있을 텐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택시로 10분 거리였다. 은호는 주머니 속지갑을 만져봤다. 교통카드에 남은 돈이 3,000원. 현금은 5,000원이 전부였다. 원래 계획으로는 교통카드로 택배센터까지 가고 점심은 현금 5,000원으로 해결할 예정이었다. 택시를 잡아서 할머니를 태웠다.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 괜한 짓을 했다며 중얼거렸지만 은호는 괜찮다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할머니 대신 접수를 했다. 간호사는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고 은호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할머니의 손에서 찾은 핸드폰으로 연락처를 확인해 봤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를 찾기 어려웠다. 의사는 탈수와 저혈압이 원인인 것 같다며 링거를 놓고 몇 가지 기본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검사비와 처치비를 합해서 6만 원이었다. 은호의 카드는 이미 한도에 가까웠다. 연체 이자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카드를 내밀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택배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오늘은 못 나간다고 말했다. 사장은 요새 너무 자주 빠진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링거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은호는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최영이라는 이름이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서 연락하기 어렵다고 했다. 젊은 친구가 이런 수고를 하다니 고마워, 젊은이.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은혜는 무슨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어서야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은호는 택시비를 계산해 보니 점심도 못 먹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은호는 늦은 시간에야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 일당 8만 원을 날렸고 카드 연체, 이자도 걱정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그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이틀 후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은호야. 나야.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 안부가 궁금했지만 연락처를 따로 받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병원비를 냈다면서. 은호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간호사한테 들었어. 6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은호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말을 이었다. 지금 어디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 은호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영희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 병원비야.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이건 받아야 해. 내가 어떻게 젊은 친구한테 그런 신세를 져. 병원에 데려다 준 것만 해도 고마워. 할머니가 봉투를 밀어내자 은호는 손사래를 쳤다. 실제로는 그 6만 원 때문에 이번 달 카드값 연체가 확정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한테는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저 그날 정말 좋은 일 한 거 맞아요. 돈 때문에 그런 기분이 상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그래. 할머니가 건강해지신 게 저한테는 더 값진 일이에요. 결국 할머니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표정이 여전히 무거웠다. 은호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학생이라고 했지. 네. 디자인과 4학년이에요. 졸업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벽부터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가 없었다. 아르바이트요. 새벽부터. 네.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고. 그럼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저녁에 해요. 밤새우는 건 익숙해졌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은호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입원 중이라는 것.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것. 할머니는 말없이 듣다가 눈물을 훔쳤다. 세상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같은 노인을 돕다니.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려우니까 더 남의 고통을 모를 수 없는 거예요. 너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니?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호야. 그 택배 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관두는 건 힘들어요. 하루 8만 원인데 한 달이면 200만 원 넘게 돼요. 아버지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학교 성적은 어때? 글쎄요. 과제는 다 내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다른 친구들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작품 만드는데 저는 밤에 몇 시간씩만 할 수 있으니까요.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실 이게 제일 속상한 부분이었다. 디자인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컸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작품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요? 은호는 핸드폰에서 포트폴리오 사진들을 보여줬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자세히 보더니 감탄했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완성도가 떨어져? 너무 좋은데.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칭찬에 은호는 부끄러웠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격려의 말이었다. 은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나도 젊었을 때 어려웠어. 6.25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서 동생들을 키워야 했지.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할머니, 그런데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래서 평생 생각해왔어. 내가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훌륭하시네요. 은호야,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말고 들어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같은 인재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장학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은호는 깜짝 놀랐다. 아, 할머니, 그런 건 정말 듣기만 해봐. 강요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가진 재능을 세상이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카페를 나오면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호야. 그날 내가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값진 선택이었다고 했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그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작은 빛처럼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호는 할머니의 말을 반쯤 잊고 있었다. 장학금이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기회가 쉽게 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당장 내일의 택배 일이 더 중요했다. 목요일 오후 3시. 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고시원복도를 걷고 있었다. 오늘따라 허리가 많이 아팠다. 새벽부터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나르다 보니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은호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품격 있는 미소를 지고 있었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박소라라고 합니다.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다. 빅그림 장학재단 상임이사 박소라라고 적혀 있었다. 장학재단이요? 네, 최영희 선생님께서 은호 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은호는 당황스러웠다. 고시원 앞에 세워진 검은색 SUV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차가 이 동네에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여기서요? 아니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소라는 은호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였는데 은호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커피 드실까요? 아니면 다른 음료? 아, 저는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2잔 주세요. 박소라가 주문을 마치고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은호를 찬찬히 관찰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최영희 선생님께서 은호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요. 할머니가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도와준 젊은 친구가 있다면서. 그 친구의 인품과 재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은호는 부끄러웠다. 제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소라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빅그림 장학재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20년 전에 설립된 비영리 장학재단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학업 의지와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군요. 최영희 선생님이 설립자 중 한 분이세요.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희 장학금을 받아 꿈을 이뤘어요. 은호는 놀랐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다. 선생님께서 은호 씨 포트폴리오도 보여주셨어요. 박소라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은호가 할머니에게 보여줬던 작품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 브랜딩 작업, 완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한데 부족하다뇨? 이 정도면 현업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준이에요. 박소라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은호 씨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소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빅그림 장학재단의 특별 장학생 제도입니다. 선정되면 학비 전액과 월 생활비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졸업까지요. 은호의 눈이 커졌다. 월 8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방학 때는 저희와 연계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십 기회도 제공해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죠. 그런 조건이면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목적이에요. 재능 있는 학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은호는 꿈 같은 이야기에 현실감이 없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경쟁이 심할 텐데 물론 심사 과정은 있어요. 포트폴리오 검토, 면접, 그리고 추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선정하죠. 추천인은 누가 되는 건가요? 최영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의 추천은 저희 재단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져요. 박소라는 잠시 멈췄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거의 확정이에요. 선생님께서 은호 씨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그리고 작품 수준도 충분히 검증됐고요. 정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호의 표정이 긴장했다. 졸업 후 2년 동안은 저희 재단과 연계된 곳에서 일하셔야 해요. 꼭 의무는 아니지만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요. 그런 조건이라면 오히려 감사하죠.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후배들을 위해 기부나 멘토링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어떠세요?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박소라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할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정말 감사한 기회예요.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박소라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최영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인사드리세요. 선생님이 은호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하고 계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박소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호 씨, 재능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이 은호 씨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꿈을 향해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장학금 서류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호는 평소와 같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택배센터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은호! 택배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김 사장이 큰 소리로 불렀다. 50대 중반의 김 사장은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어두웠다. 네, 사장님. 너 요새 뭔 생각하고 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하루 빠지고 그저께는 지각하고 일하기 싫으면 솔직히 말해. 은호는 당황했다. 지난주 할머니 일로 하루 빠진 것과 그저께 학교 과제 때문에 30분 늦은 것뿐인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한다고 되는 일이야? 여기가 장난하는 데야? 다른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은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아. 요새 대학생들이 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김 사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이번 주도 빠지면 나오지 마. 알겠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8개월 동안 성실히 일해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서러웠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졸업 작품 중간 발표가 있었다. 은호는 밤새워 준비한 작품을 발표했지만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다. 정은호 학생, 작품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변명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 조건인데 교수는 은호의 작품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디자인의 기본기는 있어 보이지만 깊이가 없어요.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졸업 작품까지 2달 남았어요. 이 수준으로는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가요? 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교수 말이 맞았다. 다른 학생들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작품을 다듬는데 자신은 택배 일 때문에 제대로 시간을 쓸 수가 없었다. 발표가 끝난 후 같은 과 친구 민수가 다가왔다. 은호야, 괜찮아? 응, 교수님 말이 좀 심했네. 근데 솔직히 너 요새 작품에 집중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어. 아르바이트 때문이지. 그거 좀 줄일 수는 없어? 민수는 집이 넉넉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은호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었다. 쉽지 않아.
그래도 졸업 작품은 중요하잖아.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되는 건데. 은호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꼬여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소라 이사의 전화였다. 은호 씨, 좋은 소식이에요. 예, 장학생으로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은호는 잠시 말을 할 수 없었다. 정말요? 네, 심사위원들 만장일치였어요. 내일 재단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계약서와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해서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은 후 은호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드디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빅그림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은호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학비 전액 지원, 월 80만 원 생활비, 그리고 방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꿈 같은 조건들이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박소라가 물었다. 다음 달부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그럼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시는 건가요? 네, 그래야겠죠?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택배 센터를 그만둔다는 것은 김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의미였다. 8개월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과도 헤어져야 했다. 사무실을 나온 후 은호는 곧바로 택배 센터로 향했다. 오늘 김 사장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다음 달부터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학금을 받게 돼서 학업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장학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아, 그래? 좋겠네.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거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감사는 무슨. 어차피 너도 여기 오래 있을 애가 아니었잖아. 김 사장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래. 공부나 열심히 해. 대신 내일까지는 나와야 해. 갑자기 그만두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은호는 마지막 택배 일을 마쳤다. 동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다. 모두들 은호의 선택을 축하해줬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형, 성공하면 우리 생각해줘. 막내 직원이 농담처럼 말했다. 당연하지. 연락 계속할게.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다. 환경이 바뀌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을. 그래도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다. 이제 정말 자신의 꿈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1년 후 은호는 졸업 작품 전시회장에서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커뮤니티 브랜딩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걱정 없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정은호 학생.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김 교수가 서 있었다. 중간 발표 때 혹독한 평가를 했던 바로 그 교수였다. 네, 교수님. 이 작품 정말 인상적이에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사회적 메시지와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부분이 좋아요.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느껴져요. 은호는 부끄럽게 웃었다.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은호야, 멀리서 영희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박소라 이사와 함께였다. 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은호 졸업 작품 보러 당연히 와야지. 할머니는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했다. 세상에,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나 같은 할머니가 봐도 감동적이야. 박소라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은호 씨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재단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다. 은호의 졸업 작품이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었다. 상금은 500만 원이었다. 시상식장에서 은호는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빅그림 장학재단과 최영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객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이 상금의 일부는 저와 같은 처지의 후배들을 위해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호는 상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빅그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아직 학생 신분이었지만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었다. 졸업 후 은호는 박소라 이사의 소개로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 랩에 입사했다. 신입사원치고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공모전 수상 경력과 장학재단의 추천이 큰 도움이 되었다. 첫 출근 날, 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다. 깔끔한 사무실과 최신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 정은호 씨죠. 저는 이지은 팀장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가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대상 작품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은호는 회사에서도 성실히 일했다. 신입사원이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한 자세로 빠르게 인정받았다. 6개월 후에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로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소라 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은호 씨, 시간 되시면 재단에 한번 들러주세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다음 날 빅그림 장학재단을 찾은 은호에게 박소라 이사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학생 출신들이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멘토링이요? 네, 은호 씨 같은 분들이 경험담을 나누고 포트폴리오 지도도 해주고요. 어떠세요? 물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렇게 은호는 빅그림 장학재단의 멘토가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재단을 찾아 후배들과 시간을 보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1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선배님, 정말 아르바이트 안 하고도 생활이 가능했어요? 한 후배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응. 물론 처음엔 불안했어.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거.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 대신 너희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게 이 재단이 추구하는 선순환이거든. 은호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2년이 흐른 후, 은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장학재단에 정기 후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0만 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금액을 늘려갔다. 어느 가을날, 은호는 영희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다. 사랑하는 은호에게 벌써
3년이 지났구나. 그날 공원에서 만난 게 어제 같은데. 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내가 젊었을 때 받았던 도움들. 그리고 그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일들 말이야. 돈은 순간 사라지지만 내가 보여준 마음은 세대를 이어갈 거야. 내가 후배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활동적으로 일하기는 어렵지만 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재단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최영희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은호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 저녁, 은호는 오랜만에 그 공원을 찾았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벤치에 앉아 지난 3년을 돌아봤다. 만약 그날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후배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다. 선배님, 오늘 면접 합격했어요. 선배님이 도와주신 포트폴리오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벤치에서 일어나며 은호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